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미령 의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경제, 친환경 도시 구현에 힘쓰시는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시상을 하셨죠? 네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에서 네. 시상한 건데요. 네. 우리 양주시가 우수상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본 의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 받으면 아무튼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양주시의 환경이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욱더 펼쳐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정진해 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조금 이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기업 경제과 아까 질의 중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업 유치에 관해서 어떠한 전략과 성과를 가지고 계시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업 유치는 TF팀은 지금 기업 경제과가 아니고 도시성장 전략국으로 넘어갔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TF팀이 신설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에 조례 규칙에서 이제 그 팀이 네. 그 도시성장국으로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지만 지금 현재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첫날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치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기업 유치에 대한 과는 기업 유치는 도시발전과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기가 어디 부서입니까? 기업 경제과의 소속이고 소관의 업무예요. 그리고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기업 유치 TF는 은남 테크노산 단지 육성, 그다음에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 기구로 어떤 이런 부분만 담당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7조 일자리 환경국 기업경제과 제2항 3조 기업 정책 수립,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업경제과에 있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예요.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제9조의 2 도시성장전략국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맞는가? 아니면 그러한 만약에 산업단지 기업 정책과의 TF팀을 구성한 그 TF 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그쪽으로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게 업무가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기구 맞는 거죠? 한시적 기구는 이제 도시성장국의 한시적 기구로 국이 설립이 된 건데, 네. 요번에 이제 행정기구 조례 규칙에 네. 보면은 그 산업단지에 대한 그 기존에는 지금 서울이나 은남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신설에 대한 거는 도시성장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저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5월 달에 규칙의 그 업무 규정에 보면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게 그걸로 이관이 됐고요. 또 기업 유치팀도 거기에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우선이죠. 거기에 보면 일자리 환경구 기업 경제과에 기업 정책 수립과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네, 그 조항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건 홍석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기업 일자리 환경국가 기업 유치는 어떤 전체적인 기업을 유치했을 때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지 어떤 한시적인 어떤 이런 기구를 갖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기업 유치에 그 예를 들면 은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를 핑퐁질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네?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럼 조례 개정 이전에 어떤 경기도의 어떤 상위법을 좀 보시고요. 경기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양주시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양주시 이 시점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 경제과 도시 발전과가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답변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옳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네. 게 옳지 않다. 네. 이런 뜻이고요. 국장님, 기업 유치는 양주시의 가장 큰 과제이고 그다음에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추진 업무입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저 기업 유치팀이 이제 예전에 이제 예전엔 기업 경제과에 기업 지원과 있을 때 이제 그 업무 했는데 의원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 성장이나 어떤 기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핑계 대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업무 구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럼 조례 가져오세요. 아니, 그럼 조례 가져오고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 우리가 의회에서 저기 점심 지금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 그 가진 거 없어. 가져오셔서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군구 종합평가에 대한 그런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자꾸 명시화하려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국장님의 반응이 맞느냐 이런 거를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기업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한 관한 사항을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고 조례에 이렇게 담겨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런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답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명시하고 그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꾸려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업 내용에 퇴직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력 및 자격 등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추후에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를 갖는다와 연결을 하는 겁니까? 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일자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이 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신규로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이 캐리어 경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 뭐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데 도움 좀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이 사업에 근데 사업 내용에 보면 퇴직한 신중년이 예를 들면 5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퇴직한 후에 네.
일정한 수준의 어떤 경력 및 자격 등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사업 내용이. 네. 그렇다 하면 2019년도에 세부 사업 내용을 보니까 7억 8천만 원이죠, 사업비가 총. 총계를 보니까 총계가 예산 단위가 7억 8천이고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 사업이 있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동 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도시농업 코칭 매니저 운영,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우리 마을 신중년,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동단 지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동 지원단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이제 사회적 예. 경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이제 공모 신청한 건데요. 지금 그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기업의 회계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거에 경력이 있던 분들을 뽑아서 네. 예, 기업 사회적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얼마나 시키셨어요? 어떻게 연계를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사회적 경제 협의회 감동 지원단 자체에 12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을 뽑아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하셔야죠. 일자리 발굴이라며. 이게 감동 지원단 자체가 일자리 발굴을 해서요. 거기에 12명을 저희가 창출을 한 겁니다. 12명을 했다? 네네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는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도서관이 네. 이렇게 좀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사서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 관리는 하지만은 또 이제 그 어떤거나 대출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간 보조를 하는 작은 그런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양주시에? 지금 양주시가 움직이고 있는 양주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면 아파트 단지나 어떤 이런 주택단지에 생기는 게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런 도서관이 지금 사업이 많이 활성화 안 돼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매니저의 역할이 맞는 사업입니까, 이게? 하나, 네네. 예, 과장님 제가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우리 마을 신중년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예, 그럼 이제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네. 해엄사지 박물관하고 이제 장욱진 미술관 내에 네.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네. 거기에 이제 약간 보조를 하는 거고요. 회엄사지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네. 그다음에 아까 장욱진 미술관 몇 개라 그랬어요? 한 개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중년이라는 거는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떤 그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도표로 나타내야 되는데 2020년도 사업을 봐도 19년도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굉장히 특이해요. 은연이 볼 때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도시농업 코칭 매니저는 뭐 도시농업으로 가서 뭐 취미 활동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한두 개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맞는 일자리를 정책을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본의원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7억 8,900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취업 연계가 방과후 교사 양성 과정 2020년 그다음에 검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3년 연속으로 하셨어요. 사마스터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이게 뭡니까? 경동대학에서 산업협력단에서 수료를 16명에 했는데 취업을 4명 했습니까? 3억 5,300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저기 작년에 저기 마을교사 양성상 같은 경우는 좀 취업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그 사업 수행 기간인 경동대학교에서 왜 사업을 했는데 취업률이 저조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업 수행 기간인 경동대학교에서 사업 수행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보세요. 방과후 교사 창의 수학, 창의 코디터, 창의 코딩 양성 과정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이게 적절한가 사업 과정이. 지역산업 맞춤형은요. 예. 그 신중년 사업하고는 좀 틀린 사업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게? 이거는 저거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연령대가 얼마입니까? 언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입니까? 연령대가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수료가 16명인데 취업을 4명 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셔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좀 검토를 하고 왜 그런지를 좀 보고 다음 사업 때 그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검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임차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검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차량들을 다 끌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검준 단지가 취업 교육과 대중교통이 무슨 상관이에요? 네? 취업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고? 취업까지는 연계와. 아니고 취업 유지입니다. 취업 유지와 그러니까 네. 차를 한 대 통근버스를 해주면 취업을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차들을 끌고 다니면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주차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샤 마스터 전문 인력은 뭡니까? 이제 섬유 관련 분야에서요. 매장 각종 LF나 이제 그 섬유 관련 매장들에서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 사업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얼핏 본의원이 보기에는 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과연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사업 수행할 때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해주세요. 네,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러세요. 지금 네. 신중년이나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는요, 뭐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공모 사업이라서 그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사업 수행이나 사업 내용 이런 부분은 네. 양주시가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네. 사업비만 그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 사업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세요. 다음 네. 사업부터는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378페이지에 지금 여기 밑에 내외 그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7억 7,800이었어요. 인건비 지원액이. 근데 지금 반환금이 생겼더라고요. 국도비 반환금. 그건 이제 사업 시행 초기예요. 네. 저기 17년도에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이렇게 홍보도 좀 약간 덜 돼 있고 해서 또 청년들의 니즈도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도에 좀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아서 좀 반환금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019년에 42명이고 2020년에는 47명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42명에서 47명의 사업비 늘어나야 되죠. 자료에 보면 378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아, 4월까지 지출액 지출액 4월까지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서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네. 아무튼 요것도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도 좀 적절하게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청년 채용에서 어떤 그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은 잘 진행되어서 끝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걔 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두 개의 사업이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 네. 이 부분에 같은 기업이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35개소가 있는데요. 네.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다 할 수가 35개, 있는데 예. 이게 뭐 계속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5년 이내에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거의 비슷해요. 일자리 창출으로 하는 게 인건비 지급이에요. 보니까 어떤 기업이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 인건비 지원에
어떤 기업이라고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10개소가 했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13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가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가려서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사업 수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신청회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 네. 신청이 아예 그렇다 그거 하더라도 자체 형평성 있게 네, 네, 의원님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예인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뭐 도시발전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90쪽의 기업 유치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져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로시스 밸리를 유치했는데 이 면적이 한 15만 평 정도 되죠. 그죠? 근데 희망 부지 면적이 26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약 한 30만 평이죠.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본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 부서는 이렇게 26만 7천 평이고 로지스에서 15만 평. 그러면 몇 평입니까? 약 한 40만 평이 넘죠. 그죠? 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그러면 더 해야죠. 기업 은남산업단이 더 크게 하셔야죠. 그냥 자료만 갖다 내팽개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응? 이런 거를 자료를 좀 잘 좀 해서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희망부서가 있고 로지스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우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 어쨌든 이런 거는 말씀 안 들어도 다 아니까요. 이런 것은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51조. 그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은 83.9%라고 그러는데 자연불하고는 몇 프로 정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연불하고는 별도로 정확한 면적은 아직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 그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자연불하고는 아직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은현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LPG 소형 도시가스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데를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이제 그 공동주택은 이제 보급률이 아주 높은데 자연불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5개년 사업으로요, 연차 사업으로 매년 한 5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5개년 사업으로 그 취락 지역에 그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5개년 계획해가지고 하면 그때 가면은 5개년 또 몇 년 계획 그런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수삼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상수삼리에 도시가스를 놨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멀어서 도시가스 안 넣는 데 있죠. 네. 예? 그런 데가 좀 미비된 데가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딴 지역에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구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가구 수가 좀 미달이 되거나 그런 데는 이제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가구 있어 50가구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한 51가구야. 근데 거리가 좀 길어. 예? 그걸 빼요.
빼면 그 사람은 쉽게 여기서 그 사람 막말 돌아가실 때까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맞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취약 지원으로 그런 게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뭐 상취약적인 뭐 아니 국장님 중요한 부분은 뭐 5개년 사업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멀다, 멀어서 대리해서 안 해준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대책을 세워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약이 안 되는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런 건이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한두 집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 해주고. 그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때 저 대리를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그거를. 예? 그리고 이거 상수삼리 같은 경우는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도 뭐 여태까지 못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줘야 돼요. 그런 사업들이 뭐 상수삼리 아니에요. 뭐 청담마을도 그렇고 뭐 한 100m 차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 대로에서 못하겠다 그러고 시에서도 못하겠다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말 뭐 지금 국장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뭐 도시가스를 놓는다 그러면 5개년커녕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을 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안 해주니까 누가 욕을 먹었습니까? 시장님만 욕먹는 거예요, 시장님만. 그런 것들은 정말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떤 예산 지원해서 그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LPG 가스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올해는 사업 2개밖에 없습니까? 올해는? 뭐 지금 2019년도에서 시행해가지고 온 사업들은 2개가 6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는 거고 올해 사업은 그거 빼고 2개밖에 없습니까? 네, 기업 교직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도지원 사업이 2반 밀리 1건하고 그 자체 지원 사업으로 3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매곡리, 덕투일이, 비아밀리 3군데를 검토받아가지고 그 기술 검토 등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매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장소 문제에서 일정 못했고요. 덕도1위도 마찬가지 그 매곡리는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덕도1위 같은 경우도 위치가 그 백악관 놓을 수 있는 적합한 자리 못해서 시행을 못했고 현재는 이제 보류 상태고요. 그 비안 밀리하고 이반 밀리 2군데가 지금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5월까지 완료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뭐 대리인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LPG 가스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정말 이 농민들이 사실 뭐 어렵게 하니까 뭐 대리에서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겠죠. 그런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배관만 서식시 도시가스 배관을 겸용할 수 있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요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92조. 아까 존경하는 임대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취약지구를 질의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상수 3, 4, 5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 1, 2, 1인 아니 상수 그 1반, 2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기억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지금 도로 횡단에서 그 건너편에 있던 그 현재는 같이 시행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예요. 일반 2반은 못하고 3반, 4반, 5반만 하면 이게 문제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대륜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은요. 배관방 지원 사업으로 도배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비가 됐든 뭐 우리 자체 사업이 됐든 이 대륜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일반 2반 같이 해야지. 아니 3반, 4반, 5반만 해주고 일반 2반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이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3반, 4반, 5반 예산액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까? 거의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2반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어? 그분들은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양주 시장만 욕먹죠. 예? 추진하려면 같이 추진하시고요. 안 하려면 다 하지 마세요. 왜 답변 못 하세요?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 사업을 갖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 상수 1리도 그 도로 연결 발관망 길이가 좀 여유는 있습니다. 길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2차적인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안 하죠. 아 정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 괜히 저 시장님만 욕만 베끼지 말고. 검토하셔서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업비 알겠습니다. 과다 됐는데 그건 더 확보를 해서 한번 추진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433쪽 뭐 본의원이 뭐 자료만 낸 것만 하고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433쪽 재활용 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사업. 요거 저기 주민들하고 협의 다 했습니까? 정세현 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2차례 거쳐서 주민대표 협의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협의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예산을 세워달래서 세워줬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그 부분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그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뭐 절차도 제대로 밟은 게 없죠? 지금 현재 환경부에 그 우리가 국비 신청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지금 국비가 넘어가게끔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방제조투자심사도 뭐 안 했고, 이거 사실은 그 국에서 일자리 환경국에서 예산을 사면서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비록 재난소득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뭐 3차 추경 때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절차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절차도 안 받고 이거를 사업을 하는 자체는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안 된 부분도 의회에서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절차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을 하겠냐? 앞으로는 진짜 절차도 안 받고 하는 사업들은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8월 달에 해서 언제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 근데 올해 예산은 뭐로 세웠어요, 이거를요? 국장님, 예산 뭐로 세웠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기획재는 국비는 이제 지금 절차대로 가는데 이제 투용자 심사가 아직 이제 이번 6월달에 의뢰를 해서 8월에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절차대로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그냥 있다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입니다, 이게. 예? 뭐 3차 추경 때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다 절차 다 밟아가지고 했을 때 3차에 꼭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뭐 사업들이야 뭐 하겠지만 정말 이 일자리 환경국이 굉장히 사업할 게 많습니다. 정말 뭐 우리 양주시의 폐수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일자리 환경국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